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기준입니다.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온라인 강의이긴 하지만은 좀 더 집중력 있고 심도 있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논의하고자 하는 바를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생님들 임상에 도움이 되는 강좌 시리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서 레셔널레 부분입니다. 당위성.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이 치료가 과연 필요한가? 정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치료를 개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특정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이 Transverse Problem, 횡적인 교합, 횡적인 문제, 그리고 확장, 축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례를 봤을 때 매우 심하게 횡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건 아마도 확장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전후방 문제를 생각할 때도 아주 심한 클래스 2 관계나 아주 심한 클래스 3 관계는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1 내지 2mm 클래스 2 관계 혹은 1 내지 2mm 클래스 3 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결국은 그 1 내지 2mm의 부조화를 개선을 확실하게 해줘야 우리가 정상교합을 만들어서 끝낼 수 있는 것이 교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횡적인 문제도 누가 봐도 아주 심한 횡적인 문제, 이거를 찾아내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과연 이게 횡적인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온라인 강의이지만은 온라인 강의일수록 더더욱 강의를 딱딱하고 재미없게 한다 그러면 매우 지루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다소 좀 자유롭게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24세 여자 환자고요. 주소는 크라우딩인데 구강 내 사진을 봐도 벌써 13번, 23번 부위에 하이캐나인이 좀 보이네요. 전치부는 오픈 바이스는 아닌데 바이스이 좀 얕다고 느껴지고 미드라인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레터럴 프로파일은 보시는 대로 큰 문제 없어 보이고 프로트루전도 뭐 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런 프로파일은 유지를 해야 되겠죠. 세팔로그램 분석된 사진 보시면 ANB 앵글 2.3도, 상하악 전치부 각도는 상하악 전치가 106도, SN 플레인에 대해서 하악 전치가 IMPA가 96.5도로 정상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군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크라우딩이 13번에 좀 심하게 있고요. 우측을 보면은 약 2분의 1 커스프 엔드 투 엔드 관계의 클래스 2 정도로 보입니다. 좌측은 클래스 1 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미드라인은 거의 일치하는 정도, 하악이 약간 0.5mm 정도 디비에이션 된 상태. 자, 그러면 교환면 사진을 보시면 아치랭스 디스크레펀시가 하악에 다소 있고 상악은 좌우의 차이가 매우 큰데 좌측이 한 1mm 정도인 거에 반해서 우측은 한 7mm 정도. 그러면 좌우의 구치부 관계가 좌측이 클래스 1이었는데 구치부는 아치랭스 디스크레판시가 7mm 정도이면 매우 심한 클래스 2 관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의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비스듬한 측면 사진이긴 하지만은 풀 커스프 클래스 2가 아니라 약 2분의 1 커스프 클래스 2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구치부 봤을 때는 명백한 크로스바이시라든지 이런 횡적인 문제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전치부 페리 에피칼 뷰에서 특이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21번의 그 프랙처가 있네요. 에피칼 서드하고 미들 서드 중간 부위에 프랙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구강 아간면 외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인펙션 소스가 될 수가 있어서 제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 병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21번은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하면서 교정력으로 무리한 하중을 가하게 되면 더욱더 안 좋겠죠. 그래서 프로파일 상으로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21번은 루트 프랙처가 있기 때문에 교정력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아치랭스 디스크레판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한 7mm 정도. 자, 그럼 이런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가? 크라우딩이 심하니까 디스탈리제이션을 해야 되는가?
디스탈리제이션을 하려면 6 내지 7mm를 디스탈리제이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치부 관계가 클래스 1을 넘어서 클래스 3가 되겠네요. 발치를 해야 되겠다. 상악 좌측만 발치를 해서 크라우딩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발치를 하면 7에서 8mm 정도의 공간이 남게 되는데 그거를 견치 배열하는 데 이용하게 되면은 구치부 관계가 개선이 잘 안 되겠네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강 내 소견을 이렇게 보고 모델 분석을 했을 때는 전후방 관계하고 아치 랭스 디스크레판시 정보들이 서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이냐? 자, 파노라마 소견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왠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는 잘 모르겠지만 확장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명백한 사실은 이유가 있고요. 20대 중반 여자 환자였지만은 이제 MARP를 써서 확장을 했고 확장이 잘 된 것 같네요. 다이스테마가 매우 심하게 생겨서 아무래도 심미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약간 독특한 형태로 판틱을 가운데 갖다 이렇게 붙였네요. 자, 확장된 양상을 보면 스켈레탈 익스펜전이 되었고 아주 미미하게 트라이앵글 익스펜전 양상을 보이는데 뭐 아주 그림과 같이 잘 벌어졌죠. MARP를 쓰면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잘 벌어진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챕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RP에다가 이제 미니스크류 4개를 컴바인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참 희한하게도 잘 벌어졌다. 자, 요즘에는 MARP가 이미 보편화가 돼가지고 20대에서 스켈레탈 익스펜전이 됐다라는 게 아주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하여간 확장의 기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들을 통해서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지향입니다.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장치를 쓰면 다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장치를 썼을 때 되었다 그러면 정말 이거 된 거 맞는가? 이 장치를 썼기 때문에 됐는가? 다른 장치를 쓰면은 안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을 신랄하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단순히 이 장치를 썼더니 됐다. 사람의 몸이 그리고 교정이 그렇게 단순하다 그러면은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복잡하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부분, 생역학적인 부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한 치료 방식을 응용해서 다른 증례를 치료할 때 곤란할 수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안 됐다 그러면 왜 안 되었는가?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조금 만족스럽진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특히 책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자, 벌어졌다는 거는 이제 팩트고요. 저 정도 벌어진 거로 크라우딩 해소가 가능할까? 아직 이제 클래스 2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벌어진 후에 상하 우측은 이제 파워 체인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17번, 16번 사이에 미니스크류를 비스듬하게 심었죠. 그리고 파워 체인을 이용해서 17번부터 14번까지를 디스탈리제이션 하고 있고 전치부는 다 바이패스를 했습니다. 몇 달을 컨솔리데이션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챕터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셔날레 부분입니다. 왜 확장이 필요한가? 이 환자를 봤을 때는 크라우딩이 심하니까 그냥 디스탈리제이션으로 다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확장이 필요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확장이 잘 된 후에 디스탈리제이션을 통해서 공간을 충분히 형성을 하고 21번 특히 루트 프랙처가 된 21번은 최후까지 브라켓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판에 브라켓을 붙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얼라인을 하고 이제 시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초진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뭐 통상적인 교정 치료가 그렇듯이 미드라인 잘 맞고 뭐 배열이 잘 됐다, 클래스 1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런 게 보이죠.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상단 우측이 이제 이니셜 사진인데 또 뭐가 보입니까? 오버바잇이 좀 증가됐다 이런 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정 치료 했으니까 당연히 오버바잇이 증가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장과 오버바잇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안 하면 오버바이트 개선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차차 말씀을 드리고 전치부를 보니까 루트 프래그먼트 제거한 다음에 약간 더 루트가 짧아졌네요. 초진하고 비교해 보면 하악 전치부는 교정 치료를 했더니 루트 리조옵션이 됐다. 제가 치료했지만은 참 좀 조심스럽습니다. 별 수 없구나. 이기준 교수도 별 수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환자의 경우 발치 치료를 하지 않고 비발치로 전치부는 최소한의 이동을 도모하고 했는데도 기질적으로 이 정도로 루트 리조옵션이 일어났구나. 그 말인즉슨 처음부터 전치부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이런저런 치료 전략이 옳았구나 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구치를 발치해서 전치부를 리트랙션 한다든지 이런 무리한 치아 이동을 시도를 했을 때는 이런 환자의 경우는 굉장히 더 안 좋아질 수 있었겠다는 거죠. 뭐 아전 인수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치료가 끝났고요. 미드라인 맞췄고 프로파일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약 한 7mm 정도의 아치랭스 디스크레판시를 개선하는데 프로파일은 거의 전혀 변함이 없었다. 루트 얼라이먼트 비교적 양호하고요. 세팔로그램을 중첩을 해봤을 때는 전치부 위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약 상악 전치에서 약 한 1mm 정도의 리트랙션 그리고 하악 전치에서 한 2mm 정도의 리트랙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버바이시 개선이 되고 오버젯이 개선이 되었죠. 하악 전치를 좀 더 리트랙션 했으니까 오버바이시 증가했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단지 크라우딩 때문에 좀 더 스페이스를 얻기 위해서 익스펜전을 하였는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초진 당시에 구치부에 아주 명백한 크로스바이시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확장을 했지? 결과를 놓고 보면 확장한 게 뭐 잘한 것 같긴 한데 20대 중반에서 오로지 크라우딩 해소를 위해서 저렇게 MARP를 써서 확장을 하는가? 필요한가? 과연 그게 정당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치료가 잘 끝났다고 해서 그냥 뭐 했더니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과연 이 증례에서 저런 단계를 거쳐서 치료하는 게 필요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진료를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 선생님도 최선을 안 하지 않습니다. 다 잘하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거하고 결과가 잘 나오는 거랑 좀 다르죠.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셨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뭐 환자분이 뭐 문제 제기를 하시겠지만은 먼저 술자인 의사가 마음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성의가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진단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교정의 진단이라는 것은 클래스 1이냐 2냐 3냐를 문법적으로 가르는 게 진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처음에 어떤 부정교합 상태든 간에 정상교합, 앤드류즈의 6키를 만족하는 정상교합으로 만들어 놔야 치료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엉망인 부정교합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클래스 1 구치부, 전치부, 오버바이드, 오버젯, 미들라인을 맞추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부위를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하는가를 설계하는 것이 교정 진단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네요 라고 하면 환자분이 대부분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이 증례가 그런 예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드라인이 옆으로 대략 봐도 한 3mm 정도 돌아간 것 같습니다. 상악 전치부 미드라인이 돌아가 있으면 이렇게 눈에 많이 띕니다. 프로파일은 뭐 약간 리프로트루전이 좀 보이긴 하는데 환자분은 만족하고 제가 봤을 때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자, 이 환자에서의 문제는 치료를 뭐 2년여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끝이 안 나요 라는 게 주소였고요. 칩 컴플레인트였고 이렇게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미드라인 디비에이션, 두 번째 오픈 바이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우측은 클래스 2 관계이고 반대쪽은 클래스 1 관계 혹은
약간 클래스 3 관계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AP 문제는 좌우의 비대칭 문제, 그리고 이제 버티컬하게 오픈 바인 문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픈 바잇이 있으면 요즘에는 이제 미니스크류가 완전히 보편화됐기 때문에 오픈 바잇이 있으면은 이거 구치부 인트루전 시켜서 오픈 바잇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드라인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 환자분은 초진 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번 교정 선생님이 열심히 교정을 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교정을 하셨는데 안 끝난다. 뭐 무슨 치료를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안 끝난다라는 게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대학병원에 오셨는데, 그럼 이제 첫 단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죠.